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십성과 육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십성의 용어를 다 비견급제, 식신상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십성이 왜 나왔으며 육친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명약이라는 거는 사주에 나와 있는 8글자를 가지고 자기의 명을 결국 거기 나와 있는 천명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갖다가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사주에 나와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뭐 예를 들면 부모, 형제, 마누라, 자식, 이 사람들하고의 나의 관계는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사주에 내 명이 들어있으면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는 육신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의 도대체 그 명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는 분석하기 위해서 이 십성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십성의 용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 십성에는 쉽게 말해서 나의 DNA가 들어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DNA를 그럼 옛날 사람들은 뭘로 구분을 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0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비견, 급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거를 암기하시면 좋지만은 암기를 못하셔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외우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세 개는 다 정정정 들어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 재물, 관, 그다음에 인, 도장, 이거고, 자, 비견, 이제 오늘 배울 이제 비견과 급제고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다 이해를 해? 한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일간이 목이다. 그럼 저는 목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행,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내가 일간인데 내가 목생화 도와주는 거는 목생화, 이거는 식신상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일한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식신상관, 그다음에 또 목생화 했으면 또 화가 토를 도와주겠죠.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 그다음에 이거는 관성, 인성. 자, 이걸 갖다가 뭐 앞에 보신 대로 이렇게 뭐 편인, 정인, 이거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목이면은 내가 도와주는 거는 식신상관이고, 또 화가 도와주는 거는 토다. 그 토는 내가 이렇게 목극토. 이거는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이건 나의 재물이다. 내가 일을 했으면은, 목생화 일을 했으면은 완전 재물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생화, 목극토에서 이건 재물을 말하는구나. 재성.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흔히 많은 돈을 가지고 벼슬을 사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돈이 있으면은 관을 산다. 그래서 재성, 관성. 그리고 그 관성은 결국 관청이기 때문에 나라를 구속하고 압박하는 그런 존재다. 그다음에 관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도장이 있는 겁니다. 도장이. 암만 공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도장을 안 찍어주면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항상 도장이 중요한데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있는 거는 또 집 같은 거 계약할 때도 도장을 다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장은 내 생활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또 일을 해서 가지고 오고 그 재물을 가지고 벼슬을 사고 벼슬을 가지고 벼슬을 가지고 벼슬로 도장을 찍어서 내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개는 된다. 그럼 이 네 개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목화, 토, 금수. 일을 해서 재물을 얻어서 돈을 사고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그 나한테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배우실 비견과 급제라는 겁니다. 비견과 급제. 자, 이제 보시면은 앞에 말했던 걸 갖다가 이 사주를 놓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항상 이 사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연, 월, 일, 시 중에서 시의 위에 있는 거. 이게 나를 뜻하는 겁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신금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불에서 경금을 갖다가 불로 재련해서 아름다운 보석이나 연장 같은 걸로 만들어낸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신금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태어났는데 사주라는 게 이 나머지 일곱 글자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의 DNA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목화토금수 양화에 해놓으면 양화. 그다음에 이거는 음토. 자, 밑에 있는 걸 일단 생각하시지 말고 요 빨간 글자 생각하시지 말고 자, 검은 글자 먼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금인데 나는 음금이지만은 얘는 양금. 이거는 목인데 임묘진할 때 임묘. 그거는 음목. 자, 이거는 물인데 임수는 큰 물이지만은 이건 작은 물. 그래서 음수. 그다음에 사는 양화, 큰 불. 그다음에 이거는 목인데 이거는 음목이지만은 이거는 큰 소나무 같은 양목. 그래서 양목.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십성을 보시면은 자, 이제 오늘 배울 게 이제 급제랑 이제 급제를 배우실 건데 보시면은 같은 금 이렇게 있고 같은 근데 다른 적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는 금이라는 겁니다. 금인데 그럼 여기 가는 거는 내가 도와주는 거는 금생수. 그다음에 또 여기서 가는 거는 목.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는 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가는 거는 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이 자리에 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주는 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생수 보시면은 식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간이 금이면은 이렇게 내가 금생수 도와주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식신이나 상관을 뜻한다. 그다음에 목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금생수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뭔가 재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거는 재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이 편자는 좀 이따 생각하시고 여기 재가 들어 있습니다. 재. 이거는
내가 그걸 하는 거니까 근거목 이거는 나의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을 가지고 관을 사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관이 되는 겁니다. 관이. 자, 여기 관. 이 사주에서는 관이 2개가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관. 그 다음에 이렇게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벼슬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내한테 도움이 되는. 그럼 이거는 인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도장 인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해서 각각 이 십성이 드러나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은 이 편하고 이 편하고 그럼 이거는 왜 정이 들어갔느냐? 쉽게 말씀. 근데 보시면 이 편자는 우리가 편중되었다. 그다음에 치우쳤다. 이 글자 자체가 편중됐다는 뜻입니다. 치우쳤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음양오행을 설명드릴 때 여기 금에도 이런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신은 은금이라는 겁니다. 은금. 근데 내가 여기서 수 했는데 수도 보면은 큰 물이 있고 작은 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이고 이건 음인데 내가 지금은 보시면 나는 음금이란 음금.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자수는 천간에서는 개수지만 밑에 지지에서는 이제 자수가 되는데 이거는 자수는 음수라는 겁니다. 음수. 그러면은 이 음대 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다 해서 이거는 식신 그렇게 식신이 되지만은 다른 데서는 치우쳤기 때문에 편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간하고 같은 오행이지만은 음양이 같으면은 편이 되고 음양이 다르면은 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내가 신금인데 여기 불도 보면은 불로 가지고 설명하면은 제가 낫겠네. 자, 보시면은 여기 사주에 제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목이 있다는 겁니다. 인목이 있고 여기 묘목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양의 조화를 이뤘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정제로 표시하는 겁니다. 발을 정자로. 그런데 이거는 음인데 이것도 음이다. 너무 치우쳤다 해가지고 이거는 편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편자를. 그래서 이 세 개는 치우쳤느냐 안 치우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자 편자를 붙여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일간이 음인데 밑에 있는 이 십성 천간 지지도 같은 음이면은 편자를 써야 되는 거고 틀리면은 정자로 쓴다. 그러면 나머지 이거하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세 개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같은 음대 음이면은 편, 음대 양이면은 정만 붙이면은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외우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벼슬을 사고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같은 음대 음이면은 편인, 또 같은 음대 음이면은 편재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는 거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편자와 정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비견과 급대라는 용어를 쓰고 이거는 식신과 상관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비견을 보시면은 비견 이거는 견졸비자의 어깨 견자인데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겁니다. 나랑 어깨를. 그래서 이 비견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같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과 같은 오행, 같은 금이면은 금, 뭐 목이면은 목 이런 같은 오행이지만은 음양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재관인은 같으면은 정자를 썼는데 이거는 쓰지 않고 그냥 그거를 비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경우에는 역시 정자를 쓰지 않고 이거는 급제라고 했다는 겁니다. 급제라고. 그래서 나머지 세 개 재관인은 같으면은 음양이 같으면은 대 같으면은 편자를 쓰고 대 양이 되면은 정자를 썼다. 재관인은 그렇지만은 이 두 개는 이 세 개와는 달리 다른 용어를 썼다. 뭘 썼느냐?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나하고 같은 오행 사주에 있는 간지 중에서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천간과 지지. 자, 보시면은 나는 양금입니다. 양금. 아주 큰 바위라든지 바로 캐내오는 양금인데 옆에 또 양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견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양대양. 마찬가지로 나는 큰 불인데 옆에 또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견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에서도 내랑 똑같은 지지에 있는 금은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유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양금이고 이거는 은금인데 같은 양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십성불자에서 비견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건 천간에 떠 있지만은 이거는 지지에서도 양이면은 그냥 비견. 이거는 천간에 이렇게 떠 있지만은 내랑 같은 양하면은 같은 양 그러면은 이거는 비견. 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은 사주에 있는 간지 중에서 일간 내하고 오행이 같고 같은 금이면은 금, 목이면은 목, 토면은 토 이런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존재, 음양. 그게 비견이라는 겁니다. 그럼 급제는 뭐냐? 똑같습니다. 같은 오행, 같은 금이면은 금, 음이면은 뭐 목이면은 목 이렇게 하는데 단지 음양이 다르다. 음양이. 그때는 그걸 급제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급제라고. 그래서 오행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말씀드린 대로 재관인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벼슬을 사고 도장을 찍는다. 이거는 그냥 내하고 오행이 같고 같은 목이면은 뭐 화면하 뭐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으면은 편, 음양이 다르면은 정으로 구분하는데 이거 두 개만은 정편을 쓰지를 않고 비견과 급제 이거는 식신과 상관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 좀 그럼 금으로 기준을 할 경우에는 자 이게 그러면 비견 급제가 있고 자 이게 이제 비견 급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식신 상관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재성이 되고 이거는 관성이 되고 이거는 인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다르면은 급제 같으면은 비견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랑 같은 오행에 같은 음양이면은 비견. 내랑 똑같은 오행인데 말씀드린 음양이 틀리구나. 그러면은 급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주에 들어있는 이 이 나를 제외한 일곱 글자에 들어있는 이 십성을 가지고 각각의
개개인의 사주를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다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성이 결국 쓰이는 데는 한 인간의 사회성을 갖다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금으로 태어났는데 내 주위에 이렇게 불이 뭐 여기도 불, 뭐 여기는 이제 불이 2개밖에 없습니다만은 여기도 불, 여기도 불, 여기도 불 이렇게 돼버리, 여기도 불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는 정말 약한 금인데 내 주위에 온통 금이라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이 뭐 녹아나겠어, 그저 존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녹아버리지.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내 인생에는 이 관의 통제를 많이 받는구나. 그렇게밖에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일간이 목인데 내 주위에 내가 일간이 목인데 사주에 나를 제외한 일곱 글자가 다 화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옆에도 목생화, 밑으로도 목생화, 또 왼쪽으로도 목생화, 다 목생화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한계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이 타간지를 이렇게 목생을 해주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힘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주가 목인데 그 주위가 온통 토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토의 영향을.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목인데 화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굳이 뭐 그렇게 다른 기운을 필요로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다 사주가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 화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있는 거는 그냥 관하고 도장밖에 없다. 금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결국 금수의 영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인. 그래서 이 사람은 관인의 영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십성이라는 거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의 사주에 들어있는 7글자, 천명, 그 천명이 나타내고 있는 나의 어떤 그 기질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소라든지 요즘 말로 표현하면 DNA가 되겠죠. 그 DNA를 통해서 결국 나의 사회성을 분석을 한다. 사회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를 기억하는 것보다 용어보다는 내 사주에는 뭐가 많구나. 그러면 내가 그 기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기운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목인데 주위에 온통 토밖에 없다. 그럼 나는 그러면 이 재성의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또 목인데 주위가 온통 수다. 그러면은 나는 정인의 영향을 받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의 용어의 암기보다는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비근과 급제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